서민들이 다중채무자로 몰리게 된 배경이 또 있습니다. 일본 거리를 걷다 보면 어디서나 대부업체 간판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 불안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고용이 불안해서 은행 대출이 쉽지 않은 비정규직 사람들이 쉽게 돈을 빌리려면 이곳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2000년대 들어와 정규직은 점차 줄고 계약직과 파견직, 일용직이 늘어나는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그러니까 파견직, 계약직, 일용직들은 고용이 불안합니다. 언제 잃게 될지 모를 일자리. 비정규직은 임금도 낮습니다. 이는 일본 사회의 경제적 취약자가 그만큼 양산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본에는 고용안전망과 건강보험, 연금 등의 사회보험 안전망, 그리고 생활보호를 받는 공적부조 안전망까지 3중의 안전망이 갖춰져 있습니다. 정규직의 경우엔 물론 3중의 안전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 사회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자영업자, 무직자입니다. 이들에겐 일단 고용안전망이 없습니다. 게다가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사회보험 안전망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생활에 쪼들려 그마저도 내지 못하는 경우 바닥까지 곧장 미끄러집니다. 이들을 구할 안전판이 없는 현실.セーフティーネットも効いてないし、まずそもそも働く立場が不利な人は雇用保険なんかにも入れてない場合が多いですね。で、雇用保険に入れてないから失業した時の歯止め、経済的にも社会的にも落ちていくということになると、自殺っていうのはいわばその人が社会に自分をつなぎ止めるものを感じられなくなった時に起こるわけですけど、自分を社会につなぎ止めるものを感じにくくなるんですよね。 일본의 유명한 반빈곤 활동가 유아사 마코토. 사회적 약자가 경제적으로 흔들리게 되면 곧장 바닥으로 미끄러지는 일본 사회를 그는 미끄럼틀 사회라고 말합니다. 이 미끄럼틀 사회가 바로 일본의 높은 자살률의 배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평양이 한눈에 들어오는 시라하마 앞바다. 물살이 어찌나 빠르고 센지 마치 조각칼처럼 절벽을 기묘하게 깎아놓았습니다. 자연이 빚어낸 이 절경을 보기 위해 일본 각지에서 여행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이곳은 삶의 즐거움을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어두운 삶을 그만 마감하고 싶어 이곳을 찾기도 합니다. 이곳은 일본에서 꽃피는 자살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는 촬영 지점, 그 사이사이로 얼핏 보이는 간판들,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문구들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의 민간 자살 예방 단체에서 세운 간판들입니다. 一番古いんです、これ。もともとこの柵もないし、植え込みもなかったんです。で、観光客はそこまでみんな行けたんです。で、もともとここが一番最初に看板ができて。 삼단벽 근처 작은 교회에서 시작된 시라하마 구조대. 이곳 대표 요이치 목사는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을 구해낸 후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살 시도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고민을 상담합니다. 그들이 이곳까지 온 이유를 말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できればお金さえあればってよく言われてました。自分もお金さえあればこんなことはしないんだとか、お金さえあればこの時こういう決断ができて、こういうふうに今はなってると。 삶의 낭떠러지까지 오게 된 배경에 경제적 이유를 호소했던 사람들. 교회에서는 갈 곳 없는 이들을 위해 쉼터를 제공하고 자활을 돕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곳에서 생활한 지 1년 된 모리 씨는 갑작스런 실직 때문에 생활고를 겪다가 이곳 자살바위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벼랑 끝에서 한나절을 멍하니 보냈다는 모리 씨. 自分はいかに惨めな生活をしてるんだろうって思って、それで三段壁まで着いて、三段壁について裏手の方というか、あまり人目につかないところがあるんです。そっちの方に、茂みの方に分け入って入っていって、それで、2回3回飛び降りようって思ったんですけど、 교회는 죽음에서 구해낸 이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서 도시락을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리를 좋아하는 모리 씨는 이곳에서 일하며 고향에 작은 식당을 차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자살 예방 활동을 하며 800명의 목숨을 구하고 경제적 자립까지 도운 시라하마 구조대.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40, 50대 남자들이었고 경제적인 문제로 빚에 몰리거나 실직을 비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で、大体本当にこうみんなやっぱりその借金の問題を抱えてたり、それから身寄りがなかったり、もう生涯天涯孤独と、家族が一人もいないっていう、そういう状況と出くわすことが多かったですね。非常にこう何かしら社会で経済的なこう問題が起こった時っていうのは、私たちの保護件数もまあ比例するって言ったらちょっと言い過ぎかもしれないけど、でもやっぱり同じように増えます。はい。 요이치 목사와 죽음에서 살아난 그들이 교대로 3단벽을 순찰합니다. 또 다른 자살 시도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매일 순찰을 거르지 않습니다. 삶의 종착점으로 알고 왔던 시라하마 3단벽. 죽음에서 살아남은 이들에게 3단벽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일본 정부는 드디어 국가 차원의 1차 자살 예방 대책을 발표합니다. 1차 대책 때는 우울증 예방 사업이나 유가족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예산을 씁니다. 그런데 2차 대책이 시작된 2012년에는 자살에 떠밀리지 않는 사회라는 구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을 쓸 때도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大きなところで言うと、先ほどからお話になっているその社会的な取り組みで自殺を防ぐというような分野については、大体220億円くらいで、その以外のうつ病対策ですとか、あるいは心の健康づくりいったところで160億円ぐらい、もう一つポイントとして挙げられるのは、なんていうかね、どういったところが自殺が増えているのかといったところをきちんと分析して、それに即した形でのきめ細やかな手当てをしていったということを、自殺総合対策大綱にもそういったことが書いてあるんですけど、そういったことを実践してきたということが、非常に良かったの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1차 대책 기간이었던 2011년에는 사회적 대처 예산이 약 660억 원 정도였어요.
2차 대책이 시작되는 해엔 1110억 원으로 2배 늘었고 이듬해엔 1590억 원으로 다시 또 늘어납니다. 자살 예방 예산의 상당액을 상담체제 지원, 융자,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주로 경제적 문제 해결 정책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生活困窮者、生活保護にもらっていたりだとか、あるいはそこに行く手前の人たちに対するその支援というような施策にかなり重点的に予算が、回っているというところがありますので、そういったその自殺に関連するその関連施策の予算がかなり増えてきている。 사회적 대처,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헬로워크는 일본 정부가 운영하는 직업 상담소로 전국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전국의 모든 구직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원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와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직업 소개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ハローワークプラザでは毎週第4木曜日に臨床心理士による心の健康相談を実施しております。 헬로워크는 단지 구직 상담뿐 아니라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대한 심리 상담, 빚에 관한 법률 상담도 합니다. 失業している方はね、精神的なストレスが非常に高くてね、そういう生活の悩みだとか仕事の悩みが非常に、ある方が増えてきてますね。そういう中でね、ハローワークでも、産業カウンセラーですとかね、臨床心理士による心理カウンセル、弁護士によるね、多重債務、借金抱えている方なんかいればね、その辺の相談なんかも、無料でね、月に一遍だけですけれども無料でやってますので。 이곳은 공무원이 약 50%, 나머지 50%는 변호사, 심리상담가, 노무사 등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이 비상근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는 생명의 끈과도 같습니다. 헬로워크는 직업도 알선해주고 생활고에서 비롯되는 법률 문제도 풀어줍니다. 일본 정부의 자살 예방 정책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헬로워크에서 빚 문제를 해결해주는 포스터가 보입니다. 전국 어느 관공서에서나 볼 수 있는 이 포스터. 일본 정부가 많은 실직자들이 앓고 있는 빚 문제에도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해가 저물고 일본의 최고의 번화가 롯본기에 일과를 마친 직장인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부자 나라 일본. 하지만 거품이 사라지면서 20년 가까이 고전 중입니다. 그래도 술자리에선 좋았던 시절에 대한 추억담이 끊이질 않습니다. あの時はバブルの時はだいたい 70% お金持ちだったけど今は 70% 貧乏になってる。 버블 경제 시절엔 35,000포인트를 웃돌았던 일본의 주식. 2003년, 2008년엔 10,0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집니다. 사회 곳곳에 넘쳐나던 그 많던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주식은 바닥을 치고 실업률은 점점 늘어납니다. 特に日本と韓国に関しては、男性の死亡率と失業率が本当にきれいに相関するんですね。つまり、家族を養い責任を持ってみんなを幸せにしなきゃいけない。 일본은 중장년층 남성의 자살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습니다. 経済的にどん詰まってしまった男性が、将来に不安を抱えて、眠れなくなる、元気がなくなる、それから眠れないことに対してお酒を飲んで無理に寝ようとする。これでうつ病、アルコール依存症が出てくる。ですから実はその中高年の男性の場合にはその経済的な問題と健康的な問題を
きちんと分けることは難しいかもしれ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ね。はい。で、我々の調査を含めですね、あるいは民間のその NGO、NPO 団体のさまざまな調査を、で特に中高年の男性についてはその経済問題、事業不振、それから失業、多重債務、そういった問題がですね、うつ病につなが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多く、報告されております。そういう意味で確かにその自殺の理由というのはうつ病が多いんですけれども、ただその背後にはやはり経済理由があるというふうに我々は理解しております。 사와다 교수는 일본의 주요 자살 원인인 건강 문제와 경제 문제가 상당 부분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でやはりうつ病ということですから、そのお医者さんに行っているケースは非常に多いんですね。で精神科のお医者さんにかかっていて、なんだけれどもうまくいかずに最終的に命を絶つというケースが多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でこれはやはりお医者さん自体が例えば事業再生のコンサルティングをやるというようなことはできませんし、それからいろんな法律相談に乗るというようなことはできませんので、やはりその弁護士あるいは事業再生の専門家にいかにつなげていくか、それから行政のさまざまなその、施策ですね、プログラムにどうやってつなげていくかというこのつながりをどうやってつけるかというところがやはり問題になると思うんですね。